욕실을 박박 문질러 삶과 죽음의 흔적까지 깨끗이 지운 후에야 표백제를 사용한다. 안녕하세요. 너와 나의 책방의 진행자 회사원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너와 나의 책방 고정 게스트 윤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의 책은 무엇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언니 내가 남자를 죽였어란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작가님이 소개를 해주신 거죠? 네, 제가 추천을 하고 이번에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책을 간단하게 내용을 좀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동생인 아율라가 언니에게 전화를 걸면서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네, 이 책은 오인칸 브레이스웨이트라는 나이지리아의 젊은 여성 작가의 데뷔작인데요. 혹시 나이지리아 출신 작가의 책을 읽은 적이 있나요, 작가님? 저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저도 사실 나이지리아가 좀 생소해서 처음인 줄 알았는데 그 치마만다 응고지 아다치라는 작가님이 나이지리아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일단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화자는 코레드라는 언니고 여동생 아율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책은 언니인 코레드가 동생이 저지른 살인 현장을 청소하고 또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이 매뉴얼처럼 제시가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남자를 죽이는 동생, 그리고 그 뒤처리를 도맡아서 하는 간호사 언니의 이야기가 큰 골자입니다. 그리고 배경은 자매가 사는 집이랑 세인트 피터스 병원을 오가면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그 병원에서 또 등장하는 인물이 또 누가 있죠? 의사인 타데가 등장을 하고요. 이 타데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코레드와 아율라와 삼각관계를 이루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피터스 병원의 미녀라고 소개가 되는 잉카, 그리고 청소부 모하마드, 코레드가 돌보고 있는 식물인간인 무후타르, 크게는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작가님은 제목을 듣고 무슨 생각을 좀 하셨나요? 저는 일단 이 책은 동생의 입장에서 쓴 소설로 기대하고 봤는데 언니의 입장에서 쓴 소설이었던 게 재밌었어요. 동생의 입장에서 썼더라면 동생의 생각까지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몰랐던 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윤 작가님은 동생이 있나요? 저는 동생이에요. 아, 윤 작가님 동생이시고 언니가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반대로 제가 언니고 여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입장을 이야기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만약 윤 작가님은 동생이 없다고 하셨지만 동생이 만약 이렇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언니, 내가 남자를 죽였어. 연쇄살인을 계속한다면? 저는 동생을 자수를 시킬 것 같습니다. 아, 자수를요? 동생을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동생을 사랑하는 거를 떠나서 한 생명을 죽인 거고. 자, 그럼 반대로 언니 있다고 하셨죠? 네. 언니가 남자를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자수를 시킬 건가요? 네. 언니가 원하지 않는다면요? 언니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을 지금 해보세요. 저는 자수를 시킬 것 같습니다. 아니, 언니가 안 한대요, 자수를. 침묵을 지키거나 아니면 신고를 하거나 이 둘 중 하나라면 어떡할 거예요? 어쩌면 자수를 시키거나 아니면 신고를 하거나 이 두 선택지가 아니에요. 코레드 역시 침묵을 하고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신고를 하거나 이 두 가지 선택에 놓여 있는 건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만약 끝까지 자수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를 할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언니를요? 네. 그렇군요. 저라면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만약 제 동생이 살인을 저질렀다. 저도 사실은 자수를 권할 것 같고 만약 동생이 자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신고를 할 것 같네요. 그냥 침묵하기에는 제
평생의 마음의 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동생한테도 평생 그 죄책감으로 고통받게 하는 것 같아서 신고를 일찍이 해버리고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아율라를 두고 상상을 한번 해본 것 같은데, 연쇄살인을 계속하는 아율라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묘사가 되잖아요. 아프리카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 아율라는 되게 피부가 희고 눈이 얼굴의 뭐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크고 레게 머리를 한, 책 속에 묘사되기로는 몸매가 굉장히 좋고 보조개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상상이 되는데, 책을 읽을 때 그 캐릭터를 상상을 하면서 읽게 되잖아요. 혹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상상을 하면서 읽은 실제 인물이 있나요? 저는 근데 아율라를 천사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후광이 비치는 그런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여자로 계속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레게 머리를 했는데요? 네, 그래도요. 아. 플래퍼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몸매를 강조하는 드레스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떠올리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조개, 흰 피부 이런 걸 뭐 상상을 해서 왠지 모르겠는데 그 탤런트 이한희 씨를 좀 상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뭐 고백하건데 저는 이 책이 나이제리안이 쓴 책인 걸 모르고 봤어요. 그래서 그냥 이 책 표지랑 제목이 주는 그 묘한 느낌 때문에 일본 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동양인의 모습으로 상상을 하고 봤는데 책을 덮고 나중에 에필로그를 보니까 나이제리안, 아프리칸 책이구나. 이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회사원님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읽으셨나요? 처음에 책을 읽을 때 저는 그냥 삼류 소설처럼 그냥 추리 소설 이런 거 비슷하게 좀 읽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더라고요, 책이. 왜냐면은 나이제리아가 배경이니까 문화권이 이슬람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오는 남성 캐릭터들이 그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그냥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어떤 표상을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무난한 결말에 흥미로운 주제였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디테일에 있어서는 제가 다른 내용을 발제를 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작가가 배고픈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블랙 위도우라는 거미를 보며 영감을 얻은 것인데, 동생 아율라가 왜 남자들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는가요?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러니까 저의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이 아율라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평면적이면서도 어떻게 해석하면 입체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면은 이 아율라가 살인을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아율라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를 위협했다, 자기를 때렸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타데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이유 없이 자기한테 달려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어려운데, 일단 아율라가 묘사되는 장면이 저는 되게 어린이처럼 묘사되는 게 있다고 봐요. 머리도 레게 머리를 하고 있는 장난꾸러기처럼 묘사가 되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해 있을 때는 테디베어 곰인형들을 뭐 색깔별로 나열을 했다고도 하고, 무슨 좀 곤란한 질문 같은 경우를 하면 곰인형을 안았다, 이런 표현을 보면서 되게 미성숙한 존재로 묘사가 되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남자를 갈아치우면서 살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인간, 말하자면은 에로스, 이런 걸 좀 뜻하지 않나, 작가가 그걸 의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그래서 이 이데아가 없는 충동적으로 그냥 살해를 하는 거죠. 이성이 없이 감성만으로 살해를 하고 거기에는 뭐 도덕적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에 반면 무후타르는 식물인간일 때 코레드가 얘기를 다 하잖아요, 진실을. 자기 여동생인 아율라가 남자를 계속해서 죽인다, 연쇄살인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모든 진실을 다 아는 거죠.
그리고 계속 종용을 하잖아요, 코레드한테. 진실을 말해라. 그리고 자유를 찾아라. 그래서 저는 이 무후타르가 플라톤의 이데아를 뜻하지 않나. 그래서 이 무후타르 이데아의 완전한 대척점에 있는 게 바로 아율라의 캐릭터이지 않았나.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보통의 인간이 바로 코레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작가님은 왜 아율라가 살인을 계속했던 것 같으세요? 왜 죽인 거냐고 생각하냐면 이 책에서 아버지에 대한 에피소드가 몇 가지 나오는데 한 장면이 아율라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에게 옷을 벗겨져서 폭력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시절이 무의식 중으로 남아있어서 남자친구와 있을 때 그것이 떠올라서 죽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데는 반대로 언니가 좋아하는 남자를 꼬셨을 때 자신의 편을 들지 안 들지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실패를 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실패요? 타데가 코레드에 대한 욕을 아율라에게 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나중에 밝혀지죠. 아율라가 타데를 공격했을 때, 칼을 들고 공격했을 때 저는 그 실패의 원인이 그때 아율라는 무의식적으로 죽인 게 아닌 의식적으로 칼을 찔러 넣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 때문에 아율라가 남자친구들을 공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전에 죽었던 3명은 아버지에 대한 무의식 때문에 아율라가 죽인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실패를 했지만 어쨌든 살인을 하려고 했던 타데는 그 아율라의 친언니인 코레드를 타데가 욕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의식적으로 죽이려고 했었다, 이 말인가요? 네. 아, 그것도 아주 재미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율라의 생애 과정에서 엄마와 하녀가 아율라를 되게 떠받들지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아율라가 어렸을 적에 계속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유아기에 남아있다. 네. 그래서 도덕적인 기준도 없고 자신이 그냥 피해자라는 사실만 기억하는, 자기만의 입장만 생각하는 그런 시절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에 장미라는 챕터를 보면은 주인공인 언니 코레드가 아율라에게 질투를 느껴서 타데한테 받은 장미꽃을 다 뜯어놓는 장면이 나와요. 혹시 작가님은 누군가한테 이렇게 질투를 강하게 느낀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 질투심 때문에 무엇인가를 실행까지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저만의 인생을 만족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남을 엄청 질투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투를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매도될 수 있는데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일단 질투란 게 저는 자기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들을 부러워하면서 생기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요즘 사람들은 특히 SNS가 발달되어 있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많이 질투를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 질투라는 게 되게 미성숙한 감정이기는 한데, 저 윤 작가님이랑 좀 반대인 게 현재 자기 삶에 대한 불만 때문에 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히 내 삶에 만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질투는 느낄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 느꼈던 질투는 7, 8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 동생이 태어났을 때 동생을 부모님이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저는 그때 너무 미성숙했던 어린아이였고 그저 동생만을 예뻐하는 부모님을 보고서 제가 동생이 너무 예쁜데도 뭔가 그 미웠던 감정 때문에 엄마 아빠가 부엌에 있을 때 제가 동생을 몰래 확 깨물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울었죠, 당연히. 으아 하고 울어서 제가 동생한테 얼른 그 각설탕을 울지 말라고 이렇게 줬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불만족한 삶은 아니었어요. 충분히 사랑을 받았고
근데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질투를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좀 윤 작가님이랑 좀 반대인 것 같고, 윤 작가님이 SNS 이야기를 잘 해주셨어요. 근데 이 책에도 SNS가 계속 나오죠. 인스타그램, 뭐 스냅챗도 나오고 왓츠앱이라는 SNS도 나오는데 134페이지에 보면은 검색이라는 챕터에 무후타르의 와이프 보예가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포스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둘은 결국은 이혼을 하잖아요. 되게 불행한 가정생활로 마무리를 짓는데, 인스타그램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오늘의 남자, 내 남편, 나의 진정한 사랑이자 내 아이들의 아빠, 당신의 눈길이 처음 내게 머문 그날을 신께 감사드려요. 뭐 이렇게 샵 연인, 샵 매력남, 샵 추억, 샵 진정한 사랑, 샵 축복, 뭐 이렇게 좋게 포장이 되어서 글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윤 작가님은 혹시 SNS를 하시나요? 네, 윤 작가님의 포스팅들은 현실을 100% 반영하나요? 네, 저는 거짓된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사원님은 네.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율라에겐 내가 필요하니까 나는 내 손에 피가 묻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보다 더 그녀에겐 내가 필요하다. 회사원님은 이런 희생적인 거를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헌신적인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슬람 문화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143페이지 심장 챕터를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코레드가 아율라에 대해서 아율라를 믿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타데는 아율라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화를 내면서 말을 하죠. 코레드, 아율라에겐 당신의 지지와 사랑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그녀도 평온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레드의 반응이, 그는 왜 입을 다물지 않을까? 손에 든 파일이 마구 떨리고 두개골 한 구석으로 편두통이 찾아든다. 그러니까 타데는 다시 말하죠. 당신은 아율라의 언니예요. 언니처럼 행동해야죠. 당신은 그녀를 밀어내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코레드가, 나는 나 자신을 변호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져버렸다.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는 문구죠. 항상 이런 식으로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었나? 저는 이게 배경이 현대잖아요. 인스타그램이 등장하는 현대인데, 이 이슬람 문화권에 속해 있는 현대 젊은 여성들이 느끼는 피로감을 잘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여성을 억압하고 그리고 가르치려 드는 이 남성에 대해서 이게 피로감을 느끼는 여성들의 모습을 코레드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가르치려고 드는 타데의 모습에서 타데가 아율라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게 마땅한데, 저는 사실 타데가 아율라를 진정으로 사랑할까? 결국은 타데 역시, 똑똑한 타데 역시 아율라의 껍데기만을 사랑한 게 아닐까? 이런 좀 당연한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작가가 의도한 의구심인 것 같았고요. 근데 코레드 역시 타데의 껍데기를 보고서 처음에 호감을 갖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그리고 아율라가 그 점을 너무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알잖아요. 초반부터 어차피 그는 아름다운 내 모습을 사랑하는 거고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결국은 가장 솔직했던 게 아율라가 아닐까, 이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작가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지, 그리고 타데는 아율라를 진정으로 사랑한 것인지, 코레드가 가지고 있는 타데를 향한 사랑은 진짜인 건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는 타데가 아율라를 좋아하는 것에서는 껍데기만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율라와 코레드와 타데가 게임을 하는 장면에서 아율라가 자신은 요리를 못한다고 하는 밝히는데 네네. 타데가 그거를 별로 상관 안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저도 타데가 아율라의 껍데기만 좋아하는 걸 네. 생각하거든요. 네.
아율라가 껍데기만을 좋아하는 남자들을 죽인 것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저는 완전히 동의를 합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책에서 묘사되는 어르신들이 바라는 여성상 그리고 남성상이 명확한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버지 챕터를 보면은 이게 너무 인상 깊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코레드와 아율라의 고모, 타이우 고모가 하는 말인데요. 있잖니 남자들은 잘 변한단다. 그들이 원하는 걸 줘봐. 그러면 뭐든 해주고 싶어 하지. 길고 윤기가 흐르는 머리카락을 유지해라. 아니면 좋은 옷감에 돈을 들이든지. 남자를 위해 요리를 하고 그 사람 집이나 사무실로 음식도 보내고 친구들 앞에서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친구들을 잘 대접해야 돼. 대접한 만큼 네 남자도 대접받는 거야. 남자 부모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중요한 날마다 찾아뵈어야지. 이렇게만 하면 남자가 바로 네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게 되어 있어. 라고 조언을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코레드와 아율라의 엄마가 대답을 하죠. 정말 훌륭한 조언이에요. 여기에 코레드는 뭐라고 하냐면 물론 나랑 아율라는 듣고 있지 않다. 아율라는 남자 관계에 관한 한 도움이 필요했던 적이 없고 나 역시 도덕적인 기준도 없는 사람에게서 삶의 지침을 구하기에는 아는 것이 너무 많다. 저는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냐면은 어르신들이 바라는 여성상은 분명하고 그 다음 세대인 아율라 그리고 코레드, 타데 역시 그 여성관 남성관을 받아들였지만 옛날의 사고방식과 요새 이슬람권에 속해 있지만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생각이 갈등을 보이고 있는 이런 양상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작가님 말대로 껍데기만 좋아한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가족의 차별에서 아율라가 언니를 자신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코레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율라 같은 가해자 아니면 공범자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코레드는 정말 나약한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식상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저는 그 아율라만을 예뻐하는 사회 그리고 아율라로부터 차별을 받은 그런 피해자가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나약하게 적극적인 가해자인 아율라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그런 나약한 가해자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마지막에 240페이지에 보면은 무흐타르가 마지막에 그래요. 코레드한테 당신을 할 수 있어요. 스스로를 해방시켜요. 진실을 말해요. 근데 결국은 코레드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아율라 편에 서잖아요. 그래서 저는 코레드는 가해자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철저하게 수십 년 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해온 피해자라는 아픔이 있는 거죠.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원님 생각과 달리 피해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한 생명을 죽이는 것에 공조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했던 타데에게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코레드가 불쌍하지도 않고 사실 코레드가 이번이 3번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수를 하라는 말은 안 나와요, 책에서. 그래서 저는 아율라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저는 공범자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언니 내가 남자를 죽였어를 첫 책으로 한번 같이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늘 작가님 어떠셨나요? 되게 어설펐던 부분이 많아서 약간 부끄럽지만 좋은 경험이었고 앞으로 해야 할 방향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지금까지 너와 나의 책방의 진행자 회사원 제이
너와 나의 책방 고정 게스트 윤 작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